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극복하고파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평소 붕어 형님의 방송을 오랫동안 봤던 한 시청자입니다. 이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저는 97년생 27살이고 소방관 공부를 2년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경찰이 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소홀히 해서 지방에 있는 경찰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을 마치고 의경시험 쳐서 의경으로 갔는데 의경생활을 하며 한 번도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고 경찰에 대한 꿈이 저물고 있을 즈음 산불 지원 근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관 분들과 같이 잔불 진화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나도 소방관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9년도 5월에 전역을 하고 어타키여서 놀다가 어타키가 무슨 말이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못 듣고 3학년 2학기를 수강한 후 휴학을 하고 20년도부터 1년 동안 수험 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가산점을 취득하고 1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이때가 초시였는데 공부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었거든요. 필기부터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정신을 차리고 죽을 듯이 공부해서 필기 고득점, 최적 고득점을 맞고 최종 완상 0.4배수였으나 올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면접이라 너무 떨기도 했었고 잘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붙을 줄 알았는데 취합자 면단에 제가 없는 것을 보고 2개월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멘탈을 부잡고 9월 저번 달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꿈이었지만 점점 채용문도 좁아지고 다음 면접 때 잘 볼 자신이 없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공부를 그만두고 어디든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떨어져도 괜찮으니 네 꿈을 가지고 최선만 다해라. 인생 길게 봐도 괜찮다. 그리고 떨어지면 학교에 복학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매우 어렵게 살았는데 현재는 사정이 좀 괜찮아져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사연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제가 내년 4월에 필기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하면 좋겠지만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대학 휴학생의 28살 고졸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을 복학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대 경찰행정학과로서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용접이라도 뭐든 어디든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좀 아깝다. 0.4면 웬만하면 붙을 텐데 상위권이라서. 소방은 그 필합자 몇 배수예요? 2배수 아니에요? 2배수? 1.5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이 합격 배수를 좀 많이 늘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점수를 잘 맞았는데 왜 떨어지지? 소방이 면접 비중이 낮지 않나요? 웬만하면 붙을 것 같은데, 아유, 충격이 너무 크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면접 말고는 원인이 없는 것 같아요, 면접 말고는. 면접이 최근 와가지고 좀 까다로워 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면접 준비를 안 했어요? 따로 뭐 스터디나 학원 같은 거 안 갔어요? 만약에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학원을 가는 게 좋아요. 돈을 써가지고. 어차피 붙으면 이득이니까. 면접 준비 같은 거 몇 번 하면 사실 면접이 막 그렇게 막 부담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공무원 면접을 봤던 사람이라서 스터디 했는데 막상 이제 가니까 이제 긴장이 돼서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러면 학원을 가는 게 좋아. 나중에 혹시라도
또 필기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 돈 좀 써요. 뭐 돈 좀 들긴 한데 사실 붙으면 아깝지 않은 돈이야. 뭐 붙기 위해서라면 까짓 거 뭐 학원 가가지고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아니 근데 달달 외워서 가는데 문제가 그런 거야. 뭐냐면 이게 면접장 가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데 막 대답을 못해요. 아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뭐 대단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티키타카 가능한가, 예,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공무원 면접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원래는 공무원 면접이 그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그냥 필기나 체력 성적에서 이제 상위권이면 거의 붙는 거였어. 사실 원래 저분 붙어야 돼,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에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공무원들 사고 많으니까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 공무원들이 이제 일탈 사건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합격하는 것에 집중을 해. 합격하는 것에, 네, 공부하고 체력 준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합격하면 또 붙을 거예요. 네, 공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루틴대로 잘 가시면 제가 봤을 때 또 붙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리만 잘하면, 게을리하지 않으면 필기 합격은 저는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던 대로 하면. 일단 집중하시고, 뭐 체력 점수는 뭐 잘 하겠죠. 예. 면접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필기 성적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혹시나 안 되면, 혹시나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나 뭐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때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창인정학과 이거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 경창인정학과 굉장히 계집 같은 학과예요. 이거 뭐 졸업전 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이거 할 수 있는 게 딱 그겁니다. 경창인정학과 특채. 근데 이게 특채가 많이 특채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여경들한테만 좋은 거지 남경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경찰인정학 특채가 그냥 여경 특채입니다. 여경 특채. 여경행 특채야. 막 뚜껑 까보면. 그래서 여경들은 경찰인정학 나오면 여경행 경행 특채를 지원해요. 그래서 투잡자가 대부분 여경이야. 아시겠지만 경찰인정학 특채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이에요. 근데 여자가 성적 따기 더 유리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 많거든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 아시죠? 이거. 근데 남자가 뭐 경창인정학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특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대학교 졸업장 하나 있다고 해서 루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 고졸이잖아. 근데 고졸인데 무스펙이면 사실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마땅히. 혹시 본인 생각한 게 있어요? 뭐 어떤 일 하겠다, 뭐 어떤 일 해보고 싶다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체화 시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일을 배우겠다, 뭐 그런 것들. 이건 좀 막연하거든요. 일단 저는 경창인정학과 이거 뭐 졸업증 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차라리 고졸이라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대졸 학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나중에 혹시나 내가 생산직 같은 거 지원하면 학벌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학벌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를 걸러요. 역으로 대졸자를 거릅니다.
일단은 공부에만 충실해요. 공부에 충실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공부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생산적이 힘들고. 출결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면. 결석이 얼마나 있길래. 출결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무단 결석이 한 10번 이상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나 보네요. 출결이 중요하긴 하죠, 생산직은. 지각도 많다고요. 그러면 혹시 뭐 운전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운전. 버스 운전 같은 거. 일종대응 따셨죠? 소방도 일종대응 따신 분도 많거든요. 소방차가 일종 대형 있어야 몰 수 있기 때문에. 일종대응 땄으면 그 버스 운전 같은 거 도전할 수 있거든요. 버스 운전. 예. 버스 그 운송 자격증 따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일종대응 있으니까. 버스 운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버스 운전 좀 힘들긴 해요. 운전을 오래 해야 되고, 뭐, 진상 고객도 많고, 큰 차를 운전하는 거라서 좀 빡시긴 합니다. 아니면 뭐, 보안업체 같은 거, 보안업체. 보안업체는 고등학교 졸업장 땄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보안업체는 나오면 사실 뭐, 경력을 인정 안 됩니다. 출동보안 아시죠? 출동보안 뭐, 그, S1, 그리고 캡스, 그리고 KT텔레카, 뭐 그런 거. 그런 일은 고졸 학력에다가 그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퇴사율이 좀 높습니다. 교대 근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택배일 같은 거.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 같은 거는? 체력을 이용해서 하는 일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체력 점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운동을 잘하는 거하고 또 몸을 쓰는 일을 잘하는 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크게 보면 그거네. 운전기사, 보안업체, 택배기사. 아니면 용접을 할 거면 용접을 내가 배워야 돼요. 기본. 용접 과정을 배워야 돼. 뭐 프리텍이나 직업훈련학교. 가가지고 용접 이제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용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일을 안 시켜주고. 이 정도 루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면 뭐, 다른 데서 뭐, 같이 일 안 해볼래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니, 부모님 가업을 뭐, 잇는다거나? 또 한 가지 추천드리면 공장에서 이제 기계 만지는 거 봐요. 그 MCT나 CNC 같은 거. 가공기계 만지는 거. 네.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자동차 부품이 다 가공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기계를 깎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계 돌리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MCT, CNC. 근데 그게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근데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배우고 나면 좀 어느 정도 밥벌이는 되는 지역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졸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뽑을 수 있겠네요.
공대 쪽 편입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공대 편입하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 문과잖아, 문과.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문과 지식이 없는데 공대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편입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편입을 하고 나서 그 공대에 이제 전공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1학년, 2학년 그 전공 지식에 대한 바탕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3학년을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적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편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편입을 하고 나서 그 앞전에 배웠던 것까지 어떻게 내가 땡겨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1학년, 2학년 과정이 없잖아요. 공학계열. 원래 공대라는 게 위적으로 1학년 과정이 있고 2학년 과정이, 3학년 과정이 있고 연결되는 건데, 편입을 하면 난 1학년, 2학년 과정이 없잖아요. 그 편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세요. 제가 뭐 하지만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편입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게. 부모님들은 왜 졸업하라고 하냐 하면, 부모님들이 좀 사실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데 뭐냐 하면, 뭐 본인 대학 가고 안 가고는 본인 자유인데 뭐냐 하면, 부모님들은 대학교 졸업장이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대학교 졸업장까지 취업할 때가 많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 사실. 부모님들 아주머니들이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네요. 졸업하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졸업하면 분명히 사회적 입지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다른 대졸자들은 뭐 왜 딴 거 알고 있을까요?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인데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졸 백수가 많으니까, 님도 공무원 시험 봤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면 대졸 백수가, 대졸 출신들 진짜 많아요. 쌓이고 쌓여서 소방도 많아. 그 중에 이제 이름만 들면 알만한 대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대학교 졸업하고 왜 이 고시바닥으로 왔을까? 소방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사람들 꽤 많거든요. 아무튼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시험만 합격만 하면 사실 지금 생각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최선을 다합시다. 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번은 실수하더라도 두 번 실수하지 마세요. 이번엔 무조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공부만 집중해요. 공부만.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시간 남잖아,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한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수험 과목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가 생각해도 돼요. 운동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한 2시간 하고 끝이잖아. 왜냐하면 운동 하루 종일 하면 힘들어서 못 일어나, 이게. 님도 실기 준비해봐서 아시겠지만 그거 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가 끝이잖아요. 이게. 오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악력이나 이제 위몸은 평소에 연습하는 거고, 배근력하고, 자전굴도 평소에 이제 연습하는 거고. 굳이 연습하는 거 20m 왕복 달리기잖아요. 20m 왕복. 그건 하면 퍼지거든.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때 시간 많이 남잖아요. 차라리 그때 고민해, 그때. 지금 필기는 하루 왼종일 공부해야 되고, 실기는요, 솔직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스터디 모여가지고 학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1시간에 1시간 반 끝이에요. 시간이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그때 가서 일단은 합격에만 집중해. 합격에만. 필기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뭐 큰 돈 못 드려 죄송합니다. 사연자분한테. 저도 뭐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합격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합격하면 본인 심정이에요. 그 점수 높아가지고 무조건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특이하게 열받지 않아요. 나보다 환산 점수라고 하죠. 환산 점수. 환산 점수가 뭐냐면 필기랑 체력점, 눈에 보이는 점수.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이 붙어서 들어가면 열받거든요. 나도 그 경험 해봤거든요. 국뽕님. 저도 경찰 준비하면서 체중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나보다 환산 점수가 이제 낮은 사람이 붙어서 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배알 꼴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오기 생겨서라도. 저런 사람도 들어갔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자극제가 돼가지고. 나보다 점수 떨어진 사람이 운 좋게 들어갔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 이번에는 더 빡세게 한다는 생각으로 더 잘 맞아서 확실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더 이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